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게 진짜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계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네, 잘 쉬셨다고 하니까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전기전자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대비해서 체크포인트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본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과연 다른 종목들, 전기전자 업종들 어떤 전망 가지고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른 섹터보다도 전기전자 업종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도 그간 살펴드렸었습니다. 21년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강조드렸던 업종이 반도체, 친환경, 그리고 스마트폰, 통신 장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반도체는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위주로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연말 즈음부터 드렸고요. 최근 한 2, 3개월 전부터는 이제는 그런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분야에서는 2차 전지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관련 하위 기업, 양극재나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 그리고 첨가제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총망라해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 2, 3개월 전부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OLED, 폴더블폰 관련한 부품 수혜에 대한 부분들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 장비 섹터,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 관련 기업들 보자라는 이야기,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할 즈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콕 집었던 종목 4가지 여전히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CJ 제일주당, 그리고 이마트 4가지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되돌림이 나왔거나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9일자 키움증권 그리고 IBK 투자증권 7월 22일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3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라고 부르고도 있고요. 지수가 신고가, 최고가 경신에 대한 키워드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우상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매 방송마다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실적, 이익, 영업이익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2개월 영업이익이 186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시장이죠. 올해 6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32조 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25% 이상 전년 대비 상승한 초과 달성한 구간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영업이익은 약 250조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 최고가 경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벌어들이는 어닝, 이익 자체가 지난해 대비 상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섹터와 종목들을 보실 때에 안전한 가격에 매수한 기업이라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한 기업이라면 동일한 이야기죠. 인내심을 발휘해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올해가 아닐까라는 말씀 재차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2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는요. 윗부분 서머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산, 생산 차질에 대한 이야기들, 베트남이나 인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완성 업체들, 메이커, 세트, 제조사들은 재고 부족 등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증가가 있기 때문에 부품 판가 증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폴더블 폰, 아이폰 13 관련된 부품 업체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전기차 배터리, 중대형 전지 부문으로 분류가 되죠. 전기차 배터리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산 차질 이슈가 이제는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2분기 저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관련해서는 LG 관련된 계열사 납품업체들 매출 비중이 LG 향이 높은 기업들 매력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백색 가전, 프리미엄 가전 수요 여전히 좋다. TV 판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OLED TV 판매 호조세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한번 섹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장인지 외장인지 RF PCB, 병현성 회로기판이죠. 이런 부품 업체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제 8월 3일, 8월 27일 언팩 행사와 출시 남아 있습니다. 폴더블 폰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DC라고 해서 지금은 핸드폰 전면 화면에 카메라를 위한 홀,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해서 화면 아래에 카메라를 숨겨놔서 이제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UDC 기술이 탑재되었고 S펜이나 방수 기능에 대해서도 폴더블 폰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9월 정상적인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성장세 이어갈 수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베이를 좀 참고해보면 2025년 전기차 배터리 부족에 대한 전망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 26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전체 수요의 8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엔 수요보다 공급이 85%밖에 못 채워준다. 그러면 가격적인 매력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러한 부족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신재생,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재차 강조를 드려도 더하지 너무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접근 방법이나 섹터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정점을 지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8.15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과연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및 그 계열사 그리고 부품 업체들까지도 어떠한 변화가 나올지 그리고 큼직큼직한 투자 결정에 대한 뭔가 새로운 방향이 나올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쪽들은 한 번 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지만 하반기 주가 상승은 현 구간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부재 이재용 부회장의 8.15 특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 또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 LCD 패널 가격 여전히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나 3분기까지는 현 구간의 가격 상승세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TV 관련 수요 여전히 견조하고 IT 관련돼서 연말까지는 하락 전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는 LCD뿐만 아니라 OLED 섹터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바일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 부품 섹터들도 모멘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신 관련된 장비 섹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돌아와야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재차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통신사 직납 관련된 기업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된다면 이와 맞물려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맞춰서 하반기 글로벌 투자 재개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들의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통신 장비 섹터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전자 관련된 섹터에서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조금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2차 전지, 통신 장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2분기 실적, 그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얼마만큼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실적 부분들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조금 많은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긍정적이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섹터가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말씀 지난해 연말부터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반도체, OLED, 스마트폰, 폴더블폰, 통신,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전기전자 업종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보기 관련된 부분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돼서 시세가 날 때 너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기업의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들이 일정 부분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리고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주가 우상향이 있다면 지수의 우상향이 있다면 계좌의 총 수익률도 우상향이 되어야 하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저는 시장과 그리고 관련된 업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기, 너무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안전한 가격에서 그 기업의 모든 분석을 마치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닝 시즌 그만큼 조금 더 면밀한 투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 꼭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내일부터는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잘 선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